후. 안녕, 웅쌤이야. 오늘은 관계대명사절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파트를 공부해 볼게요. 오늘 관계대명사절의 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관계대명사절을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 뭔지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웅쌤 그 영어에 보면은 관계대명사절 동영상 관련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이 공부를 또 다시 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법은 우리가 한정용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관계대명사절은 뭐 하는 거냐면은 보시면은 어떤 명사가 있고요. 어떤 단어가 있고요. 이 명사를 수식해야 하는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문장을 뒤에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하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 뒤에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절을 붙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를 꾸며주는 문장을 뒤에 붙이는데 이때 발생되는 게 이 문장이 얘를 설명해야 하니까 얘를 대신하는 명사를 넣어준 게 관계대명사였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절이 붙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배운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뭐한다? 꾸며주는 형용사절로 쓰인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되죠? 얘가 만약에 얘가 주격관계대명사면 뒤에 동사만 왔겠지? 그러면은 동사하는 이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꾸미거나 아니면은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으면은 주어 동사 붙겠죠?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식절이라고도 부르고 형용사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절의 문장에서의 쓰임이에요. 관계대명사절은 문장에서 뭐로 쓰인다? 형용사. 형용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 관계대명사절은 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다른 어디로 이 의미가 어디로 가느냐? 이 명사에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명사에게 한정적이다. 그래서 한정용법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내가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여기다 쓰지 마세요. 미안해요. 얘는 얘에 한정돼서 이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므로 이때 관계대명사절은 용법상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 명사에 한정하여 이 명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한정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근데 오늘 배울 건 뭐냐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 명사가 있잖아요. 이 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였을 거야. 그쵸? 앞에 문장에 있는 명사겠지. 다시 쓸게요. 여기 밑에다가. 어떤 앞에 문장이 있어. 문장이 있고, 이 문장 안에 들어있던 어떤 명사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명사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콤마를 써서 이 문장이 끝나요. 네, 이건 그냥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절이 뒤에 이렇게 붙어있다 라고 치는 거지. 슉, 슉, 이렇게요. 차이가 보이세요? 얘는 그냥 명사 뒤에 곧바로 관계대명사절이 붙어서 수식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예, 요것만 보세요. 똑같은 모습인데 뭔 차이죠? 콤마가 붙었다 차이죠. 네, 콤마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냐? 보시면은 이 관계대명사절이 얘에 대해서 수식을 할 수 있을까요? 얘를 꾸밀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왜요? 콤마 있죠. 콤마가 있다라는 거는 쉼표라는 건데 얘는 이 명사가 이 앞에 문장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 문장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기까지 하나야. 됐어? 그리고 끝난 거야. 그리고 쉬었다는 거지. 후, 한숨 돌리는 순간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끝난 거야. 그리고 한숨 쉬고 쉬었다가 이 문장을 다시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형용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형용사절이 이때는 아니고요. 이때는 부사절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부사절이면은 뭐로, 어떤 부사예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부사의 용법 중에서 동시동작과 연속동작이라는 게 있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거나 연속된 동작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연속동작으로 보면 되겠어요. 연속동작을 이야기하는 부사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겠네요. 콤마가 있는 절이니까 부사절 맞죠? 부사절은 콤마랑 자주 다니는 거 아시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잘 들으세요. 이 부사절은요, 물론 이 관계대명사절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얘는요, 이 앞에 있는 이 콤마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 있죠. 얘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설명을 하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는 그냥 이 앞문장 전체를 받아서 설명을 계속하는 부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선생님,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문으로 한번 잘 보세요. I bought a car. 나는 샀어요. 차를. 그리고 잠깐 쉬고 여기다가 which 이렇게요. which 들어가고 which was expensive.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읽어볼게요. 나는 샀어 차를. 쉬고 얘를 어떻게 읽느냐? 쉬고 근데 그 차는 이 차 그것은 was expensive 비쌌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것만 다시 읽어볼게요. 근데 그건 비쌌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차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 부사절은 앞에 있는 칼을 받아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절에 선행사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굳이 선행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관계대명사절을 썼기 때문에 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라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네. 근데 이렇게 경우 I bought a car which was 한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which was the most foolish thing I have ever done. 좀 간만에 그럴듯하게 썼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Which was the most foolish thing I have ever done. 해석해보면요. 그건 뭐였냐면 그것은 이었다. 가장 멍청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멍청한 것. 근데 어떤 가장 멍청한 것? 내가 여태껏 한 일 중 내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관계대명사절은 굳이 선행사라고 말을 해서 선행사를 이야기한다면은 어떤 선행사일까요? 뭐가 선행사일까요? 이 차인가요? 내가 여태껏 한 것 중 가장 멍청한 것. 차? 차는 그냥 사물 아닌가요? 한 거잖아요. 한 일이잖아요, 이건요. 어떤 일을 했죠? 차를 산 거예요. 내가 차를 산 이 문장 전체죠. 이해가세요? 이 문장 전체를 요 위치로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절 얘가요, 이때 콤마가 있는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대명사절을 뭐라고 부르느냐? 관계대명사절에 계속적 용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읽고 계속해서 해석해서 나간다 라고 해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고, 약간 부가 설명이라고도 해도 되고 연속 설명이라고 해도 됩니다. 연속 동작의 부사절로 보는 게 우리는 타당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됐나요? 근데 이때 이 계속적 용법은 얘도 엄연히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라는 게 존재해야 하거든. 이때 관계대명사는 앞문장에 있는 어떤 명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다. 오케이? 선행사는 명사 하나이거나 앞문장 전체의 내용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거 지우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요게 좀 궁금하실 텐데, 한정적 용법은 자세히 보시면은 뭐뭐하는, 주어가 뭐뭐하는 수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수식이 아니라 그냥 연속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 해석을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런데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라는 말은 아주, 그런데 긍정의 뜻도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할 수 있고 만능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혹은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 사람은 뭐뭐 하다,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느냐? 잘 보세요. 콤마를요, 요 콤마 있죠? 얘를 접속사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접속사. and나 but, 물론 for를 써도 됩니다. for는 이건 이유거든요. 뭐뭐 해서, 뭐뭐 하기 때문에 and, but, for. 그는 문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네들을 그냥 근데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 관계대명사 있죠. 요 관계대명사를 대명사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대명사 she, he, it, they 등등. 앞에 오는 이 명사, 즉 선행사에 맞추어서 알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얘가 앞에 오는 명사가 아니라 문장 전체일 때는요? 문장 전체일 때는 it으로 받아주시면 되죠. it, 이런 식으로. 했나요? 예문을 몇 개 써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I saw pandas. 누굴 패요? 그 패는 거 아니고요. 판다 아시죠? 치바오인가 무슨 바오 있었지 않아요? 후바오? 기억이 안 납니다. 팬다 아시죠? 곰? I saw pandas. 나는 팬다를 봤어. 근데 어떤 팬다냐? 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으면은 관계대명사절 한정적 용법, 얘 한정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I saw pandas which were very cute. 됐나요? 그러면은 이 관계대명사절 한번 볼까요? 보면은 콤마가 없죠. 그러면 얘는 팬다를 수식하는 그냥 한정적 용법 혹은 수식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절로 보시면 돼요. 팬다가 어떤 동물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which were very cute니까는 아주 귀여웠던 팬다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주 귀여웠던 팬다들을 나는 봤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다가 콤마를 딱 붙여버릴까요? 콤마를 이렇게 딱 붙이는 순간 분리되는 느낌.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분리되는 느낌. 얘는 더 이상 수식절이라기보다는 부사절에 가깝다. 연속 동작으로 보자. 그럼 보세요. 나는 봤다 팬다들을. 잠깐 쉬면서 근데 얘를
그런데 and로 볼까요? 근데 이 which 누굴까요? 매우 귀여웠던. 그럼 얘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누가 매우 귀여웠던 거야? 팬다들. 그쵸? and 팬다들 s 붙었죠. 복수니까는 대명사로 복수. 대명사 they 이렇게 하는 거죠. And they were very cute. 그리고 그것들은 매우 귀여웠어. 나는 봤어 팬다들을. 근데 그것들은 매우 귀여웠어. 라는 말이 완성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슉. 선생님, 알긴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뭐죠? 뭐 딱히 이유랄 거 있나요? 예. 그냥 관계대명사절을 부사절처럼 사용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콤마 붙여가지고 분리시킨 거겠죠. 그리고 따로따로 해석을 하는 거지. 이것은 이거 했다. 근데 이것은 뭐뭐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얘는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어떤 뭐뭐다가 아니라 하는 뭐뭐인 형용사란 말이죠. 얘는요. 근데 얘는 문장이에요. 말 그대로 다로 끝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되게 해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한 문장으로 해석되는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다른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문 하나 써줘 볼게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there were few passengers. passenger는 승객이라는 뜻입니다. 해석 먼저 해보세요. There were few passengers. 예. 약간의 승객이 있었다 하는 순간 땡. few잖아요. few는 준부정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부정어에 가깝다라는 얘기거든요. 거의 부정이에요. no로 보셔야죠. 그럼 승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죠. There were no passengers야. 승객이 거의 없었다. 됐죠? 근데 어떤 승객이죠? 관계대명사절이 붙었네요. 이렇게요. Who survived? 살아남았던. 누구? 승객들. 됐나요? 살아남은 승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즉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해가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는 관계대명사절 한정적 용법. 앞에 있는 passengers라는 이 선행사에 대한 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남았던 승객들, 살아남은 승객들. 이렇게 형용사로서의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얘는요. 근데 여기다가 콤마를 찍어 봅시다. 콤마를 찍으면은 다시 해석해 볼까요? There were few passengers. 승객이 거의 없었다. 근데, 그런데 누구죠? 승객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살아남았다. 오. 어때요? 완전 다른 내용이 됐죠. 승객이 거의 없었어.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거의 없던 그 승객들은 살아남았다라는 완전히 반대의 의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면요. 요 콤마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확 바뀌니까요. 아시겠어요? 오. 영어로 바꿔볼까요? 영어로? 요 콤마 뭐로 바꿀까요? 승객이 거의 없었다. 살아남았다. 내용이 어때요? 승객이 없다. 긍정이야, 부정이야? 승객이 없어. 그럼 부정이죠. 얘는요. 살아남았어. 어떤 내용이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오케이? 반대 내용이죠. 그럼 여기에 이게 and일까, but일까? 어떤 접속사가 어울릴까? 반대되는 역적.
내용이 바뀐다. 오케이? 내용이 바뀌려면은 어떤 접속사가 어울리죠? 그리고야 하지만이야. 하지만이 어울린 거죠. 반대 내용이니까. but으로 해석하세요. 하지만 요 who는 누구? passengers, 승객들, 사람들 맞죠? 복수고요. 그러면은 they 이렇게요. But they survived.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 좀 뭔가 재밌을 거 말랑해요. 재밌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즉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우리가 설명을 쭉 들었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학교 시험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거의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요거 별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요,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요 콤마랑 요 관계대명사 요 두 단어를 바꿔라. 그럼 뭐로 바꾸지? 접속사랑 대명사로 바꿔주는 거죠. 콤마를 접속사로 바꾸시면 되고 관계 대명사를 대명사로 바꿔주시면 되죠. 뭐에 따라서? 앞에 선행사에 따라서. 이 관계대명사 앞에 오는 선행사를 보고 대명사로 바꿔주셔야 해요. 요거 하나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건 너무 쉬운데 요 관계대명사 있잖아요. 관계대명사가 who도 있고 which도 있고 that도 있고 뭐 wha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쓰일 수 있는 거 콤마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who하고 which 밖에 없어요. 오케이? 관계대명사절의 계속적 용법에서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거나 사물이거나 혹은 앞문장 전체겠죠? which는 이거는 하나 알아두세요. which는 who는 사람이잖아. which는 사물이거나 또는 앞 문장 전체 내용입니다. 을 받을 때 which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때는 단수 취급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단수예요. 앞 문장 전체 내용, 하나의 내용이니까 단수로 받아주셔야 하는 게 맞고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콤마 who하고 which만 쓰인다라는 거. what하고 that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what은 여러분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거죠. 예? 이해하세요? 관계대명사 what은요 앞에 선행사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 what 자체에 띵이라는 선행사가 들어가 있잖아. 선행사가 없을 때 써야 하거든. 근데 선행사가 있거든요. 얘이거나 이 문장 전체이거나. 선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what을 써? 안 되지. 이해하세요? 콤마 what은 안 돼요.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은요 무조건 수식이에요. 관계대명사 that절은 특수한 선행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특수한 명사, 어떤 명사가 뜻이 특이한 경우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에요. 이해감? 그래서 that은 형용사절 여기서만 쓰입니다. 여기서는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콤마 that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콤마 뒤에 어떤 관계대명사를 썼는가 콤마 what, 콤마 that 쓰였으면은 당연히 뺑 틀렸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작이나 아니면은 말을 많이 봐야겠죠. 연습을 통해서 관계대명사 절, 한정용법이냐 계속적 용법이냐 이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